안녕하십니까, NJ 스튜디오 차평TV의 제이입니다. 자, 2020년형 랜드로버 페이스리프트된 디스커버리 스포트의 인테리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테리어는 정말 아름답습니다. 이게 이래서 사람들이 랜드로버 하는 것 같네요. 벨라도 외관도 그렇지만 벨라 인테리어도 굉장히 아름답게 뽑혀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 랜드로버 안에 인테리어는 느낌이 차량형 인테리어가 아니라 무슨 주거형 현대 모던 가구 디자인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차량이 꺼져 있을 때는 의외로 굉장히 단순해요. 왜냐하면 이 센터페시아 컨트롤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. 다이얼만 있고 버튼 2개 있고 아무것도 없거든요. 그런데 차량을 켜면 이 컨트롤부에 불이 다 들어와서 터치 스크린이 되고 정보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. 그 부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. 이 센터페시아 앞에 이 대시 콘솔 앞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누워 있어요. 아주 많이 누워 있고 레이어가 센터페시아 앞쪽 부분하고 대시보드 윗부분하고 아예 나눠져 있습니다. 정말 가구같이 깔끔하게 레이어를 잘 나눠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특히 센터페시아 대시보드 앞쪽 부분을 보면은 약간 고무 같은 느낌의 가죽이라고 해야 되나? 뭐 그런 느낌이 드는 재질로 앞을 마감을 해놨어요. 중앙에 파티션을 나눠서 스티치도 굵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. 오히려 대조 스티치가 안 들어가서 더 아름답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도록 돼 있어요. 그리고 이 대시보드가 또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많이 누워 있습니다. 이게 앉아있는 사람한테 좀 안정감을 더 주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는 것 같아요. 이 대시보드 위쪽이 약간 심심해요. 하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깔끔하고 아름다운 라인들로만 이 대시보드 위쪽을 마감을 해놨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가구 같은 느낌이 아닌가 또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이 레이어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중간 부분이 쑥 들어가면서 뭔가 입 같아요. 입을 살 벌리고 있는 듯한, 안쪽에서 뭔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입을 살 벌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. 그래서 그 센터페시아 앞쪽 부분하고 대시보드 탑 부분 사이에 들어가는 그 트림이 정말 깔끔한 블랙 유광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거든요. 뭐 손이 닿지 않아서 지문 걱정도 안 해도 될 것 같고 엄청 아름답습니다. 사이드 쪽에 공조 벤트는 크롬으로 마감까지 되어 있는데 요 입 벌린 그 사이에서 보여줄까 말까 하게 이렇게 감질나는 디자인 안쪽 마감이 엄청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. 공조 벤트의 위치까지 아주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센터페시아 중앙에 컨트롤부를 보면은 까만색 유광 플라스틱으로 전체 다 덮여 있는 것 같이 정말 밋밋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. 그 정말 까만 트림들 안에서 10인치 터치 스크린이 들어가 있어요. 정말 슈퍼 와이드라서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. 다른 미국 차들에서 10인치는 노멀한 화면 비율 때문에 화면이 더 커 보이는 그런 역할도 했었죠. 그런데 지금 이렇게 슈퍼 와이드 10인치가 들어가 있는데 전혀 작진 않습니다. 정말 많은 정보를 볼 수가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돼 있고요.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요 컨트롤 부위가 정말 대박입니다. 왜냐하면은 이 부분에 까만색 하이글로스 플라스틱으로만 돼 있는 것 같고, 그리고 이 다이얼들도 단순합니다. 그렇게 막 고급스럽게 정말 신미감 있게 디자인하려고 한 것 같지 않지만 이런 단순함이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인테리어 고급성을 확 올려주는 느낌이 들어요. 왜냐하면 차량을 켰을 때 우리가 컨트롤할 부분이 어떤 부분을 컨트롤해야 되는지 불이 들어옵니다. 디자인적으로도 변신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줘요. 다이얼 안쪽에 컬러 스크린들도 정말 많은 정보를 보여주고요. 또 독특한 점은 이 다이얼들의 역할이 계속 바뀌어요. 이 다이얼이 공조 시스템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. 기본으로 한번 누르면은 좌석에 히팅 시트 그리고 통풍 시트를 조절하는 다이얼로 바뀌기도 하고요. 그리고 그 아래쪽에 선풍기 모양하고 자동차 모양을 누르면은 이 다이얼이 바람 세기를 조절하는 다이얼로도 바뀌고 차량의 드라이빙 모드를 바꾸는 다이얼로도 변신을 합니다. 아주 센스 있는 세팅이라고 봐요. 디자인적으로도 아주 아름답고요. 그리고 전원을 켜야만 보이는 그런 아이콘들이 전부 다 터치 반응을 합니다. 그래서 정전식으로 다 터치 반응을 하기 때문에 버튼들로도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고요. 하지만 좀 물리 버튼들이 많이 사라진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해요. 또 전부 다 터치 스크린으로 조작을 해야 됩니다. 아래쪽에 센터 콘솔을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컨트롤하는 조작부가 하나도 없습니다. 정말 하나도 없고요. 그리고 이 핸들부에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. 하지만 거기서도 그렇게 많은 컨트롤 확장성이 없어요. 그래서 대부분 이 센터페시아 컨트롤
컨트롤부에서 컨트롤을 다 해야 되지만 다 터치이고, 그리고 터치 스크린으로 조작해야 되는 거, 그 부분 좀 불편할 수밖에 없다라는 느낌을 줍니다. 하지만 디자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들고요. 그리고 이 센터 패시아 컨트롤부 아래쪽을 보면은 센터 콘솔이 있는데, 센터 콘솔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. 누워있는 대시보드 그리고 센터 콘솔이 올라와 있어서 콕핏 안정감을 더 주는 거는 사실이고요. 그 센터 패시아 컨트롤부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. 수납 공간이 고무로 마감이 잘 돼 있고 깊이가 상당히 깊어요. 그래서 수납 공간 역할을 충분히 합니다. 무선 충전 포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차는 옵션이 2천만 원이나 들어간 차량이지만 무선 충전이 되지 않아요. 또 그 옵션을 또 넣어야 된다고 하네요. 정말 무섭습니다. 그리고 충전 포트는 USB 포트가 하나 있습니다.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쉽지만은 USB 포트를 정말 랜드로버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모든 USB 포트는 다 막아져 있습니다. 그리고 다 스프링 기믹으로 돼 있어가지고 USB 포트를 사용하려면 꼭 두 손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보여줍니다.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기어봉이 있어요. 이게 기어봉이 무슨 랜드마크 같습니다. 기어봉 하나밖에 없습니다. 이 센터 콘솔 이렇게 많은 자리에 기어봉이 달랑 하나가 있습니다. 컨트롤할 수 있는 조작부도 하나도 없고 기어봉 하나가 있습니다. 기어봉 모양 디자인은 상당히 잘못됐지만 작아요. 너무 길다라다라는 느낌을 주는 기어봉이 그나마 작은 포션 때문에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. 디자인이 또 조잡해 보여요. 이 전자 파킹 버튼 아래쪽에 이 주기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좀 조잡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. 기어봉 주변을 정말 디자인적으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. 하이글로스 블락 유광 플라스틱이 올라가 있고 그 안에 크롬이 또 들어가 있고, 그리고 기어봉 아래쪽은 다 메탈로 되어 있는데 그 볼베어링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까지 아주 좋은 크롬 톤으로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이 약간 포드 느낌이 나기도 해요. 디자인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이 부분이 좀 대박인 부분인데 컵홀더가 있습니다. 컵홀더가 사이즈별로 두 개가 있고 중앙에 폰을 끼울 수 있게 구멍이 들어가 있지만 이 센터 콘솔이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요. 이 컵홀더가 보기 싫을까봐 커버가 있습니다. 커버가 있지만 좀 쟁반같이 떨어져 있는 커버가 있어가지고 이거 관리하기는 좀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기믹 넣기는 좀 비싸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, 그렇지만 이 컵홀더 자체를 아예 컵홀더 싫다 그러면 빼낼 수가 있습니다. 이 컵홀더를 빼내면은 안쪽에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아마 이 암레스트를 내려놓고 또 여기서 뭐 화분을 하나 키워도 될 것 같아 라는 정도의 수납 공간을 보여줍니다. 암레스트를 보면은 아주 느낌 좋고요. 폭신폭신하게 잘 돼 있고요. 높이도 좋고 넓이도 아주 괜찮습니다. 그래서 암레스트를 열어보도록 해요. 암레스트를 열어보면은 USB-C 포트가 두 개가 있고 마이크로 심 카드가 들어갑니다. 그리고 여기에 12V C가 잭이 있습니다. 이 충전 부드를 전부 다 스프링 기믹으로 막아놨는데 꼭 두 손을 써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부분은 좀 불편한 것 같아요. 도어 쪽을 보고 싶은데 도어 쪽의 디자인이 좀 많이 복잡하게 들어가 있어요. 잘 돼 있습니다. 도어 핸들 쪽도 크롬으로 마감을 잘 해놨고요. 그 주변을 가죽 트림으로 마감을 잘 해놨고, 그 위쪽도 우리가 계속 봐왔던 아주 폭신폭신하고 부드러운 재질로, 고무 같은 가죽 같은 재질로 마감이 잘 돼 있습니다. 이 차량은 딱딱한 플라스틱이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전부 다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재질로 마감을 했어요. 도어 아래쪽 끝까지 부드러운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. 우레탄 같은 재질로. 그리고 도어 아래쪽에 보면은 컵홀더가 따로 있는데 그 부분 아래쪽까지 고무로 다 마감을 해놨습니다. 이런 부분은 엄청납니다. 이 글러브 박스만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. 그런 부분은 이 차가 정말 고급차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팔을 받칠 수 있게 턱이 있어요. 이 턱에 대부분 차량들은 이 윈도우를 조절을 할 수 있게 조작부가 있죠. 하지만 이 차량은 이 도어 패널 위쪽에 있습니다. 요게 디자인도 별로예요. 디자인도 좀 오래된 가젯 같은 느낌이 들도록 돼 있고, 이게 또 멉니다. 지금 이렇게 멀게 돼 있으면은 이 도어 조절하려고 팔을 2까지나 올려서 윈도우 조절을 해야 되고, 그리고 사이드 미러를 전자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불편합니다. 너무 멀어요. 그리고 좌석 디자인을 보도록 해요. 좌석 디자인이 무난합니다. 그렇게 뭐 예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산만하거나 보기 싫지는 않아요. 아주 단정합니다. 전체적인 인테리어가, 모터가 단정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디자인이 잘 돼 있고요. 사이드 럼바 아주 넓게 잘 돼 있고 12가지 방향으로 전자 제어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. 통풍 시트, 히팅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.
자, 페이스리프트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센터 스크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센터 패시아 컨트롤부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곳이죠. 지난 모델까지는 아직 좀 아날로그한 감성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디지털 감성으로 바뀌어 있습니다.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컨트롤 조작부가 많이 없다는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. 그래서 많이 터치 스크린에 의존을 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터치 스크린 해상도 일단 아주 좋습니다. 10인치 슈퍼 와이드 스크린이 들어가 있는데 많은 정보를 보여주기 전혀 부족함이 없고요. 일단 이렇게 넘어가는데 빠르진 않아요. 그런데 약간 이 가속되는 느낌이 들어서 좀 감성 있게 넘어간다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. 일단 BMW, 벤츠, 아우디처럼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UI 디자인이 아주 잘 돼 있어요. 전체적으로 아주 현대적인 고급 가구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는데 이 UI도 어딘가 회사에서나 쓸 것 같은 그런 UI 디자인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. 여기 안에서 정말 많은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요. 특히 이 차가 아웃도어 성능에 굉장히 많이 필요하는 모델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차의 아웃도어 성능을 또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오프로드 인포메이션 같은 걸 보면은 휠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보여주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. 하지만 속도는 엄청 느렸습니다. 오프로드 인포메이션을 눌렀을 때 인포메이션을 넘어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게 보이죠. 지금 이 차량에는 옵션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앞쪽에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앞바퀴 상황을 가상으로 또 보여주게 돼 있어요. 그 부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. 거의 차 아래쪽까지 다 볼 수 있게, 차 바퀴가 어디를 지나가는지 볼 수 있게 그런 이미지를 또 제공해 주는데요. 그런 부분은 오프로드 성능에 정말 정점에 있지 않나 또 그렇게 보여줍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우 트랙션 런치 같은 경우는 이 빙판길 같은 데서 트랙션을 너무 많이 먹여서 제로 스피드에서 슬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차량은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후방 카메라를 보도록 하죠. 후방 카메라를 보면은 해상도가 상당히 높아요. 이미지 왜곡도 거의 볼 수가 없죠.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요 화면 요 양쪽에 보면은 이 바디가 보이게 돼 있어요.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. 화면각을 이렇게 살려놓고 바디로 가려놓다는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보게 하는데요. 지금 이 차량은 서라운드 뷰 옵션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. 진짜 후방 카메라 하나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. 보통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도 좀 180도 뷰라든지 아니면은 토히치 뷰가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차량은 그런 부분 없는 건 조금 아쉽네요. 차에 키 리모컨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? 그 키 리모컨 주인의 좌석 세팅을 기억을 한다고 해요. 그래서 어떤 키를 가지고 차에 접근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 메모리된 좌석 세팅이 탑승 전에 다 맞춰준다고 합니다. 그리고 폰까지 인식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사용자 폰을 인식을 해서 사용자가 폰을 가지고 접근을 할 때 또 이 좌석을 다 맞춰주는 기능도 있고요. 그리고 웨어러블이 옵션으로 액세서리로 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손목에 찰 수 있는 키 같은 시스템인데요. 그 키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차에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을 터치해서 키가 없어도 차량을 락하고 원락할 수 있는 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. 저희가 오프로드 가고 만약에 뭐 암벽을 타고 이러는데 차 키 들고 탈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까지 배려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을 켜고 끄고 할 수도 있지만 이 공조 컨트롤까지 가능합니다. 그래서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의 공조 컨트롤을 다 맞춰놓고 시동을 켜놔서 내가 차량을 탑승했을 때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차량을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페이스리프트된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핸들을 보도록 합시다. 핸들 디자인 아주 현대적이고 그런 느낌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.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도 랜드로버 시그너처인 핸들 코어가 정사각형에 아래쪽이 둥그렇게 빠진 모양이 들어가 있고요. 그 부분 아주 큼직합니다. 이 부분이 아주 큼직해서 좀 더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을 줍니다.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양쪽에 따로 나눠져 있는 듯한 느낌의 컨트롤부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도 아주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들고요. 하지만 핸들이 좀 얇아요. 엄청 얇습니다. 그리고 엄청나게 커다란 코어가 너무 아래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이 핸들 윗부분하고 코어 사이가 거리가 아주 멀어요. 이 부분 좀 휑합니다. 그래서 옛날 좀 찝찬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된 건 또 사실인 것 같아요. 이 컨트롤부를 좀 보도록 해요. 제가 터치 스크린 말고는 조작부가 너무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, 왜냐하면 이렇게 커다란 컨트롤부를 넣어놓고도 여기서 그렇게 컨트롤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. 클러스터도 가상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지만 직관적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. 이렇게 큰 컨트롤부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관적으로 조작하거나 커스터마이징 할 수 없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또 아직 포드가 이 랜드로버 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, 링컨에서도 봤을 때 우리가 조작할 때 이 조작부에 불이 들어오면서 어떤 조작을 할 수 있는지
볼 수 있게 돼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이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. 메뉴가 있고 이거 볼륨 컨트롤부가 있는데 버튼을 누르면은 클러스터를 조작할 수 있게 컨트롤부가 모양이 바뀝니다. 요 링컨에서도 약간 봤었던 그런 감성의 컨트롤부였는데 지금 보면은 아래쪽에 이 컨트롤 할 수 있는 버튼들이 전부 다 터치는 아니에요. 터치는 아니고 터치를 반응을 해서 눌렀을 때 버튼으로 작동을 합니다. 그렇게 돼 있어요. 불이 들어와서 우리가 컨트롤을 불을 볼 수 있게 돼 있어서 이게 다 꺼지면 또 아주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. 자, 페이스리프트된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클러스터 디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12인치 가상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어요. 아주 큼직큼직하고 가시성이 좋고 디자인이 잘 돼 있습니다.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중앙에 좀 내비게이션을 볼 수 있게 제가 세팅을 해놨는데 클러스터에서 내비게이션 보는 거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까? 가시성 있게 크게 보입니다. 그리고 이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부분이 무궁무진합니다. 지금 거의 아우디만큼 커스터마이징이 돼요. 아주 마음에 들고요. 업계에서 아마 최고라고 불러도 될 만큼 디자인이 잘 돼 있습니다.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조작이 너무 직관적이지 않아요. 지금도 보시면은 여기 핸들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메뉴를 보면은 커스터마이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. 지금 이 중앙의 화면을 바뀌기 위해서 이 항목들을 다 들쑤시고 지나가면서 항목을 결정해서 바꿔야 돼요. 지금 아우디에서는 버튼 하나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바꿀 수 있고 벤츠도 마찬가지였죠. 그런 부분 아주 좋았는데 지금 이 차량은 안에 커스터마이징을 하기 위해서는 또 버튼을 하나 눌려서 또 인포 패널을 갑니다. 그래서 어떤 걸 넣고 싶은지 우리가 또 맵으로 바꿔줘야 되죠. 그래서 그런 부분 아주 답답합니다. 답답한데 또 이 패널을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. 패널이 완전 맵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클러스터 안쪽을 12인치를 전부 다 맵으로도 바꿀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의 정점을 보여줍니다. 다만 조작이 너무너무 불편해서 운전하면서 만약에 불편하면 정차하고 그러고 바꿔줘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. 그렇지만 클러스터 디자인은 잘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제가 핸들 리뷰하면서 미처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컨트롤 부위가 터치가 됩니다. 그래서 슬라이딩까지 되는데 그 부분이 인식도 잘 안 되고 누를 때 정말 불편합니다. 컨트롤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. 그리고 이 슬라이딩이 잘 안 먹어요. 그래서 볼륨을 올리고 내리는 부분이 터치 슬라이딩으로 반응하는데 정말 볼륨 몇 단계 내리려면은 슬라이딩을 한 8번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주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.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. 자, 2020년형 페이스리프트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뒷좌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뒷좌석도 컴팩트 SUV니까 어느 정도 공간을 뽑아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. 공간 자체는 괜찮습니다. 니룸도 괜찮고요.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컴팩트 SUV 치고는 전혀 나쁘지 않은 공간을 보여줍니다. 그런데 지금 이 파노라마 썬루프가 엄청 큽니다. 그냥 원 패널이에요. 이렇게 커다란 파노라마 썬루프는 제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엄청 큽니다. 근데 원 패널이라서 이 유리 패널이 열리진 않아요. 그렇지만 시야 그리고 햇볕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또 굉장한 메리트가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. 하지만 좌석이 높아요. 좌석이 왜 이렇게 높다고 느껴지는지 모르겠네요. 앞좌석에 좀 비교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좌석이 상당히 높습니다. 좌석이 높아서 불편한가? 불편하진 않아요. 좌석의 높음으로 인해서 다리가 편안합니다. 좌석이 좀 낮은 차량들은 무릎이 이렇게 좀 올라오지 않습니까? 이렇게 무릎이 올라온 상태에서 오래 앉아 있으면은 이 아랫배도 눌리고 하니까 좀 불편한데 그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렇지만 헤드룸도 상당히 많이 뽑아주고요. 지금 이 파노라마 썬루프가 열려 있어서 더 크게 느껴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패널까지 고려해보면은 주먹 하나가 들어가겠다라고 느낄 정도인데 하지만 키가 많이 크신 분들을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좌석을 조금만 낮춰놔도 괜찮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뭐 헤드룸 전혀 문제는 없어요. 그리고 이 뒷좌석이 슬라이딩이 됩니다. 뒷좌석이 슬라이딩도 되고 틸트도 되고요.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이에요. 슬라이딩으로 많이 앞으로 뒤로 갈 수 있게 돼 있어요. 이렇게 탑승자를 위해서 앞으로 이만큼 뺄 일은 없겠죠. 하지만 앞으로 많이 빼서 얼마나 틸트 되는가 보도록 해요. 이 틸트가 그렇게 편안하다 많이 편안하다 할 정도로 많이 눕혀지진 않아요. 그렇지만 이게 어딥니까? 이거 안 되는 차가 수두룩 빽빽한데 또 차량에는 쉐이드 기능은 없어요. 특히 좌석 디자인이 많이 함몰이 돼요. 엉덩이 부분은 정말 함몰이 많이 됩니다. 그런데 등 부분이 폭신폭신하게 함몰이 안 돼 있어요. 그래서 등 아래쪽 부분이 좀 미는 느낌이 드네요. 그래서 이렇게 틸트를 많이 했지만 편하질 않습니다. 그리고 센터 콘솔 디자인을 보도록 해요. 센터 콘솔은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콘솔 디자인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
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도 좀 밋밋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공조 벤트 부분하고 벤트 살 다이얼 부분하고 디자인이 아주 잘 마감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.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C가 잭 하나랑 USB 포트가 2개가 있어요. 그런데 또 포트들을 다 막아놨습니다. 이 차량은 뒷좌석에 USB 포트 2개를 더 넣으려면 옵션으로 넣어야 돼요. 그건 또 함정인 것 같네요. 그리고 이 차는 전륜 기반 4륜구동 차량이에요. 그렇지만 센터 터널이 거의 없습니다. 전고가 좀 높은 차량이긴 해요. 그래서 이 샤프트를 밑으로 많이 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터널 자체가 아주 낮아요. 그래서 5인용 전혀 불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차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도어 패널이 엄청 두껍습니다. 탑승부가 좀 좁아요. 이 사이드 쪽이 좁아요. 그래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한테 편하게 앉으려면 5명이 앉기에는 상당히 어렵다, 이런 느낌이 듭니다. 제가 5인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은 다리 부분하고 이 엉덩이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, 좌우 공간은 뒷열에 3인이 앉을 수 있을 만큼 공간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이 도어 패널이 너무 두껍습니다. 암레스트를 보도록 해요. 되게 귀엽네요. 이 컵홀더 기믹이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. 그리고 이 중앙 암레스트를 열어서 이 수납 공간이 있어요. 아주 작아갖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긴 하지만 뭐 보드게임 하면서 주사위 돌릴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튼튼하지가 않아요.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계속 덜컹덜컹 거려요. 지금 손으로 만지면 계속 덜컹덜컹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유럽 차니까, 영국도 유럽이라고 칩시다. 영국도 유럽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40, 20, 40으로 좌석이 나눠져 있어요. 4인이 스키 여행 가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. 2열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. 좋은 부분, 고급성도 많지만 좀 불편하고 공간적인 부분도 답답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자, 저희의 2020년도 페이스리프트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인테리어 그리고 외관 리뷰 잘 보셨나요? 제가 처음 리뷰하는 랜드로버 차량인데 감정이 좀 엇갈린 것 같습니다. 외관도 아주 아름다웠어요. 생각보다 아름다웠지만 좀 몇몇 부분에서 좀 부족함도 보였었고 옛날 감성을 아직 버리지 못했다라는 느낌도 많이 줬었고요.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정말 최고 중에 최고였습니다. 하지만 좀 공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컨트롤 부의 부재, 너무나도 많은 부재,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. 그래서 좀 감정적으로 좀 많이 엇갈리는 그런 리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. 컴팩트 SUV에서 고민을 좀 하고 계신 분들은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 페이스리프트 된 차량 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. GLC 같은 경우에는 이 센터 콘솔이라든지 인테리어 쪽에서 현세대로 많이 변경을 안 해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죠. 아마 이 차량을 풀체인지로 불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변화가 있었으니까 또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저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. 3일 뒤에 올라오는 시승기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구독,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